대통령께서 굉장히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 아주 귀한 얘기 저는 그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는 이제 인프라를 이제 국가가 앞장서서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지금 해나가는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었으니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의 고급 인력 유출을 막고 또 어떻게 고급 인력을 유입시키고 이런 문제 또 고급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이제 데이터 센터 세컨드 페이즈가 될 텐데 과연 어떻게 그런 고급의 인력이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거 굉장히 고민했고요. 전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정리해서 정리된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후 행사 관계로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말씀씩 하세요. 네. 우리 정치인들 말을 못하면 죽고요. 네, 최민희 위원장님부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행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AI 시대에 우리 울산에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만들어진 것은 마치 제조업에 우리 AI 시대 히토류를 우리가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하정우 수석 발탁하시면서 우리 사브린 AI 나라를 말씀 만들고 우리 최태원 회장님 강조하셨지만 제조에서 뒤지면은 우리나라는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울산도 그렇고 우리 동남권의 창원 제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AI로서 서브린 AI와 함께 대한민국을 진짜 AI 경제 국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지방 행보로 울산과 이 제조 AI를 택해 주신 것은 정말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저장성이 바로 울산 창원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매번 근데 지리자동차 한 곳에는 공장에 800대 로봇과 고해상도 카메라가 라이다, 온도, 진동, 모터 센서를 하고 매일 30테라바이트의 제조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CEO들이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없이는 AI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서브린 AI를 할 수 있는 HBM도 있지만 또 하나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고 미국이 동맹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강력한 제조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로봇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로봇을 쓴다는 것은 그 데이터를 정연해서 가공해서 우리 AI의 최고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부 편제가 이에 대한 예산 인식이 좀 충분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여야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부를 설득하기 좀 어려운 대목도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예산의 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때 제조이라면 이게 산업국가 아니냐 이거 중소기업국가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제조 데이터는 기초 데이터 문제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과학기술 쪽 AI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민희 위원장과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상의드려서 우리 하정우 수석 또 우리 김용복 정치실장과 함께 상의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대한민국 정말 AI 3대 강국으로 이끄는 귀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성국 의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님께서 우리 울산 방문해 주셔서 고향이 왔는데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울산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울산 시민들께도 큰 용기가 되고 또 큰 힘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앞서 우리 김태선 의원님 또 우리 김대훈 시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울산이 이런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걸 유치하기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바람이 있다면은 단순히 이런 시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재 육성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유니스트나 울산대까지 해서 또 가능하다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울산이 산업 AI 발전에 좀 핵심되는 도시가 되었으면 또 그런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최적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또 그런 부탁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저는 오늘 많이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10년만 지나면 이런 회의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 기대도 되면서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두려움은 국민들도 같이 가지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업 발전을 독려함과 동시에 통제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규제로 볼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더 신뢰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정말 사람을 위한 AI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짓는 것이 우리가 또 방향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산업도 제조업, 서비스, AI 발전 분야가 다를 것이고요. 또 기본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AI가 또 다를 것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버린 AI 패키징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은 해외 우리나라 산업과 문화를 수출하는 또 다른 교두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추론형으로 새롭게 발전해가는 이제 이막으로 가셨다는 말씀도 참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좀 우리 AI 윤리, 또 AI에 대한 우리 아까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얘기를 했는데 AI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AI가 결국에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단계까지 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 삶의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좀 체계적인 또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 좀 관심 한 번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말씀 올립니다. 빨리 말씀드리느라고요. 좀 숨이 찬데요.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서 우리 울산을 방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울산 시민들이 오늘 참 좋은 날일 것 같습니다. 이 기쁜 날을 이 AI 데이터 센터가 더 발전하고 AI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 마무리 말씀. 시간이 많이 촉박하죠. 그래도 뭐 할 얘기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준희 회장님 무지하게 답답하셨던가 봐요. 네. 저도 똑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챗GPT 있는데 소버린 AI를 왜 개발하냐, 낭비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저 베트남에 쌀 생산 많이 되는데 뭘 농사를 짓냐,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 김유원 대표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특히 백용 원장님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국가 정책이든 지방 행정이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게 있죠. 우리 정신환 대표님도 아마 그럴 텐데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고객들은 뭘 원할까를 끊임없이 연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공하는 공급자 측으로 생각하면 고객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고객이 입장이 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객 대표로 회사 대표로 만드는 게 최고죠. 이게 가장 성공하는 길이죠. 저는 국가 정책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답답하죠.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뭐 저도 답답한데 오죽 답답하겠어요. 일단 정부의 우리 장관님 두 분도 계시지만 전문가들이시지만 일단은 정부 관료들, 특히 관료들은 관료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관료들은 살아온 성장 과정이 달라요. 공급자 입장에 있었어요, 평생. 근데 여러분은 수요자 입장에 있죠.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양자의 입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업 정책, 산업 정책은 기업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죠. 노동 정책은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죠. 문제는 이해관계 충돌할 때 조정하는 역할은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AI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 이건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도 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깊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또 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따라가려면 끄덕끄덕할 텐데. 그래서 결국은 협업이 진짜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협조 요청하면 같이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죠. 지금까지는
몇몇의 뛰어난 리더들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살아왔지만 또 지금은 또 새로운 밀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기업 활동하고 기술 개발하고 하시겠지만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아까 우리 SK 회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AI 인재 양성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특별한 대단한 기술처럼 지금 느껴지는데 산수 가르치듯이 어쩌면 학생들한테 AI를 가르쳐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리모컨 쓰는 법 가르치듯이. 제가 어머니한테 리모컨 있는 텔레비를 사드렸었는데 아주 한참 전에 어머니가 그 텔레비 리모컨을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다. 왜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참 변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우리 아이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우리 정책실장님도 그 얘기를 한번 메모를 해주셨다가 교육 과정을 바꾸는 건 일부라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데 이건 정말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회장님 말씀처럼 초등학생들, 초중고든 대학이든 필수 과정 일부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게 가능한지 어떤 건 꼭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두 의원님 창원이세요? 아까 여기 울산을 응용 AI 제조 AI 특구 얘기하니까 사실은 좀 그러시죠. 창원도 창원도 사실은 상황이 비슷한데 그죠? 제조의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창원 그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어느 한 곳만 하자는 건 아니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전통 제조업을 좀 AI 혁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AI 시장 형성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것도 역시 하정우 수석도 계시지만 정책실에서도 이게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딱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제품을 썼는데 괜찮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정부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정부는 증명된 것만 쓰겠다. 실제로 첨단 산업 분야에 기여를 못하는 거죠. 그래 약간의 위험을 부담해 주는 게 돈 대주는 것보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훨씬 비용이 쌀지도 모르죠. 예를 들면 연구개발에서 막 열심히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제품을 사주는 거. 그거 잘 되면 다행이고 잘못되면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사실은 전액을 비용으로 대주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5년간 5조 원 정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연간 5조 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첨단 기술 분야의 제품 구매를 해줘라. 제가 어저께 급하게 혼자서 조사한 그 형태로 보면 네, 대충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공공시장에 한 4조 원 정도쯤에 정부가 매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5% 정도 하는 거니까 네. 5년 동안에는 5조 원 시장 되는데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던데 막상 실무부서에 가면 책임 문제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실패하면 자기가 문책당하니까.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스타트업 펀드 조성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이것도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혁신 펀드요? 네, 혁신 스타트업 펀드 아까 우리 감이 없어가지고. 네. 처음에 마중물 형태로 보시면은 글쎄요, 펀드니까 솔직히 그 먼저 정리돼야 될 게 저희가 어떤 AI를 먼저 키우겠냐. 모든 AI를 다 똑같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추이는 당연히 불가능한데 대충 그냥 몇 조 원, 몇십 조 원, 몇천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스타트는 한 10조 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조 원 정도, 예. 10조 원 단위. 예.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어차피 모태펀드 형태로 만들면 정부 부담은 그리 크진 않잖아요. 이건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니까요.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은 이거 혹시 기획된 거 있나요? 사용권을 배부해 달라고 말이잖아요. AI 사용 후에를 정부가 부담해서 네. 나눠주라고 말이잖아요. 네. 네, 공약에서 모두의 AI도 이미 그렇고 공약에- 산업 AX도 그렇고 바우처 형태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필요한 정책들은 자주 좀 대화하시고요. 좀 구체화해서 실제 실행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 할 텐데 하여튼 인공지능 관련 산업들은 우리가 뭐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선점해야 될 영역이어서 정부도 각별히 관심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니까 카메라 가려. 3초 그리고 가야 돼.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